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영상 보시면서 뭔가 느끼는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서 이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하겠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까?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즘 세법이 워낙 강화가 되어 있는데 틈새 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 세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에서 3.5%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4,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이다 라고 하면 농특세까지 붙기 때문에 2주택자는 9.0, 3주택자는 13.4%의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억짜리 주택 하나 사는데 취득세만 1억 3,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사실, 야, 이거 뭐 무서워서 집 사겠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집을 사면 끝이냐? 라고 하면 끝이 아니죠. 집을 보유함에 있어서 납부에 대한 세금들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종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부터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2.16 대책 때 한 번 더 올리게 되고요. 여기서 2020년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 번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1주택자일 때 세율이랑 다주택자일 때 세율이랑 2배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종부세율로 가느냐 1주택자 종부세율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냐? 보유함에 있어서 내는 세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에서 보게 되면 일단 주택임대소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물론 공동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도 월세에 대한 세금이 납부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 이상은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에 대한 세금들을 다 버티고서 이제 양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게 나타나나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이 양도소득세율 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랑 똑같다 보니까 많이 보신 표일 겁니다. 1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10억 초과는 45%의 최고세율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 일단 이거 자체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누진세율입니다.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게 되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최고세율인 45%에 30% 중과까지 붙게 되면 75%, 여기에다가 지방세 10%까지 더 붙게 되면 7.5를 더하게 되면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주택을 샀더니 취득세에서 나가고 종부세에서 나가고 소득세에서 나가고 맨 마지막엔 양도소득세까지, 이게 뭐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어, 뭐 더 이상 투자를 못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세금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취득세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율표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부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고 32.4%의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택 외에 4.6%의 취득세율이 있게 됩니다. 이 4.6% 취득세율로 가게 되는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로, 두 번째 상가, 세 번째 무허 건축물, 네 번째 멸실된 입주권입니다. 자, 우선 도로와 상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4.6입니다. 그리고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4.6이 맞지만 이 무허가는 살짝 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지 않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4.6이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무허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4.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멸실된 입주권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전에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이야기했었을 때 입주권이 뭐라고 했었죠? 세법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그냥 주택을 사는 거고 토지를 사는 거고 상가를 사는 건데, 관리처분인가 이후가 되게 되면 이때는 세법적으로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세법적 정의가 입주권으로 바뀐다.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별표 쳐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근데 멸실된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멸실된 입주권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제가 구분을 해놨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세법적으로 입주권 얘기했었던 거는 정확하게는 소득세법상 입주권 기준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으로 가게 되고요. 이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이 있게 되면 현황을 중심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지만 아직 이주 철거가 안 났다 라고 하면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12.4, 13.4%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멸실됐다 라고 하면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정말 별 5개를 쳐주셔야 합니다. 집중! 자, 그러면 이 멸실된 입주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멸실된 입주권이 한 번 더 중요하게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도 멸실된 입주권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이죠. 이거는 상식선에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 당시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가지고서 종부세 대상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재산세를 납부를 해.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도 건축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이 아니죠. 그건 재산세를 내긴 내는데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주택수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 이거는 별 3개 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종부세가 그냥 빵빵 터지게 되는데, 야, 이게 멸실이 되게 되면 종부세 기준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투자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전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정말 낮죠.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이 되긴 되지만 과표 합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버티다가 멸실되면 그냥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안 되니까 일단 지금은 사도 나중을 기약하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죠. 그냥 아파트 투자랑은 달라요. 아파트는 A아파트 과표도 비싸고 B아파트 과표도 비싸고, 그러면 세율도 2배,
그냥 과세 표준도 2배 이렇게 내게 되면 종부세가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억 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데, 재개발은 이 부분을 피할 수 있고, 그 멸실이 된 다음에로부터 준공이 되기까지 기간도 그냥 한 3, 4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많다. 이거는 보통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일반 조합원들은 싫어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안 내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기네 하면서 또 좋아한다는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취득세 피하는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거 이야기해 드렸나요? 토지, 상가, 무허가, 멸실된 입주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멸실된 입주권을 앞서서 상세 설명해 드렸는데, 토지와 상가는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살짝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무허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지 점용료를 납부하거든요. 하지만 간혹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무허가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가 납부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부분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세 표준은 아주 미미하긴 하죠. 하지만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 쟁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멸실된 입주권은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멸실이 됐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에 있다. 우선 첫 번째, 재개발 지역의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4.6으로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입주권 설명했었을 때 이런 특수물건들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멸실된 입주권이 있다. 멸실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 4.6, 종부세 대상 아니고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게 되면 일반 세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조항까지 활용해보면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을 넘어서 비과세까지 두 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좀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쵸. 재개발 재건축을 증여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어차피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있어요. 근데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이 더 높아질 거를 빨리 증여할수록 좋겠죠. 그냥 우선 편안하게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5년 뒤에 이게 15억이 될 게 눈에 보여요. 그럼 15억이 된 다음에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10억일 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0억일 때 증여하는 게 증여세가 낮겠죠. 재개발 재건축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 아니고서야 이게 얼마가 더 올라갈 거고 이걸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노후 불량 건축물일 때랑 신축 아파트가 됐었을 때랑 가격 차이가 달라지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과세 표준이 낮을 때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기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과세 표준이 3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재개발 지역의 빌라다, 그런 과세 표준이 3억도 안 되는 빌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증여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 12.4%,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의 주택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이 3.8%, 4%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낮다라는 부분들도 주요 절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과표가 낮을 때, 신축 아파트가 돼서 집값이 비쌀 때 증여하는 것보다 쌀 때 증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 중 하나. 두 번째, 여기서도 재개발 지역의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 절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실된 관청하고 멸실된 입주권도 중요할 수 있네요. 네, 이게 입주권 자체도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과세 표준을 얼마로 잡느냐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오히려 관리 처분 인가가 낮지만 멸실되기 전에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주택이 멸실된 이후로는 감정평가사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걸 토지로 평가를 하자니 너무 싼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고 신축 아파트를 평가를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평가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결국 안전하게 가는 게 뭘까요? 비싸게 평가하면 감정평가 잘못했다고 세무서에서 뭐라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그래도 완공되기 전보다는 싸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건축물 멸실되기 전에는 건축물 자체가 있을 때 평가를 해서 증여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신축 아파트가 돼서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평가사님들에 따라서 이거를 거의 신축 아파트에 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가려면 멸실되기 전에 그 노후된 건축물이 있을 때 평가를 해서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